일반 가세자가 유리한지 관외가세자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그때마다 다르는 게 환장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상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이런 간이가세라는 개념이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일반 가세로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죠. 아주 지겹겠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테리어를 하던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한 1억이 가는 들어가는 제도인데 그래서 나도 간이가세 받고 싶어라고 하지만 다 받을 수 있는 거나. 실수로 좀 포기를 했다 싶으면은 뭐 폐업하시면 되겠죠. 뭐. 어허, 네 그런 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에도 부가세 시즌을 맞이하여서 간이가세하고 일반가세 뭐가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이것도 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가세자분들은 당연히 얘기를 하지 않겠죠.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간이가세자인 분들은 내가 일반가세자가 유리한지 관외가세자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항상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다르는 게 환장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들어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에서는 간이가세자가 유리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끔 영상을 준비해 왔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간이가세, 일반가세를 네. 이제 잘 개념이 일단 잘 안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네. 무조건 간이가세가 유리하니까 간이가세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리자라는 취지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제 선언적인 이제 부분으로 사업자 등록을 이제 가져가 봤죠. 저도 네. 이제 따끈따끈한 사업자 등록을 7월 8일 날 이제 처음 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세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네네.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이 좀 대폭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간이과세로 아마 안내 받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간이과세 전환하시겠냐 네. 이런 안내를 받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좀 새롭게 간이과세자 개정이 된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네. 간이과세자로 놓고 세금에서 발급 사업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외가세자도 세금과세 발급을 할 수도 있는 원래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는 없는데 네. 이제 기준이 8천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네. 원래 기준 4,800에서 8천만 원 그 사이에 있는 간이과세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세금에서 발급 의무를 네. 뒀습니다. 네네. 대신에 간이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네. 세금에서 발급을 해라. 그렇죠. 네, 그렇게 바뀐 거죠. 네.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네, 간이과세에 대한 개념을 일단 먼저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네. 간이과세라는 개념 자체는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상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이런 간이과세라는 개념이 없고요. 네. 부가세법 상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거 꼭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제 사업 규모가 좀 영세한 사업자들, 그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판단은 세법에 정해놓고 있는 거죠. 이제 8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4,800만 원이었지만 이제 8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 납세 의무 이행에 좀 편의를 좀 도모하고자 그리고 좀 세부담 좀 덜어드리고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세금을 계산하는 기법. 네, 그렇게 해서 간이과세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에만 한정되는 제도다라는 네. 부분인 거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도 2021년부터 직전연도 매출액 8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네. 간이과세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시에 관이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은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만 한정되는 제도임을 왜 계속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냈으니 당연히 나는 영세하니까 종합소득세도 적게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세 번이나 드리는 거예요. 자, 종합소득세는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빙을 받아와야 되는데 나는 간이가세자니까 세금 계산서 나는 필요 없어. 그래서 네. 안 받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때는 굳이 안 받아도 세금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소득세 신고할 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4,800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오히려 8천만 원 정도 되는 분들 중에서 수익이 꽤나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소득세는 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매출인데
소득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한 3천, 4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세금이 한 400에서 500 정도가 나와요. 종합소득세 자체가. 부가가치세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애매한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무사분한테 크로스 체킹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간이가세자 부가세 계산 구조는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간이가세자라고 했을 때 저는 간이가세자니까 당연히 부가세 안 나오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한번 계산 공식 정도는 알고 계시자. 네. 네, 그런 취지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나옵니다, 세금. 네. 적지만 나올 수 있고요. 안 네.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네.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네네. 예, 매출액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 유리하는 개념이 있어요. 네. 이 간이가세인 경우에만 이제 이런 부가가치율을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거기에 10%만큼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나와 있죠. 네. 이것도 이번에 좀 바뀐 개념들입니다. 네. 뭐 소매 음식점업 15%, 뭐 제조업 20%. 즉 본인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공제세액이라는 게 있죠. 네네. 공제세액에는 매입 세금계산서 등 뭐 세액 공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제 수취하신 경우에 네네. 수취해서 그거를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하신 경우에는 0.5% 정도의 공제를 추가적으로 또 해준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공제세액이 어느 경우에는 납부세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간이거세자는 안 환급의 돌려주죠. 개념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제세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0이 될 뿐이지 환급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네네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좀 첨언을 좀 드리자고 하면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얘기가 이제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전문과학 서비스업이 40%면 위에 이제 계산 공식에 들어가면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라고 쳤었을 때에 1억에 40%로 곱하면은 4천만 원이 되죠. 4천만 원에 10%면 400만 원이 됩니다. 4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내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다. 그럼 8천만 원 곱하기 0.5% 하면 나오는 이제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을 차감해서 세금을 내는 게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간이가세자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시피 음식점업은 15%예요. 그러니 1억 기준에도 15% 곱하면 1,500, 거기에 10%면 150만 원. 그래서 여차저차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부가가치세가 안 나오는 개념이 간이가세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안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첫 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매입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미비하기 때문에 내가 고작 0.5%를 받기 위해서 10%의 부가세를 내고 그걸 받아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10% 부가세를 내기를 참 거북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또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 이런 시어머니 같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자, 그럼 무조건 유리한가요? 간이가세자가? 네, 요런 질문을 좀 네. 많이 하세요. 네. 네. 유리하다고 판단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들 네. 있잖아요. 뭐 인건비 비중이 높다거나 아니면 다른 매입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은 그런 네네. 업종들이 있는데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를 적용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율 자체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유리하죠. 네, 일반 가세자의 뭐 15%에서 40% 수준으로까지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만 신고 납부를 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간에 예정고지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신고 납부는 이제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하셔야 되거든요. 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그래서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 그리고 하나 바뀐 거는 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가세자는 예정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네네네. 1년에 두 번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만 간이가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저게 제일 불리한 케이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업 초기에 뭐 장비 구입이나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매입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간이가세를 적용받게 되면은 네. 실제 첫 해에 만약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았다 하더라도 환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하겠죠. 야, 부가세 주지 않고 사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지겹겠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테리어를 하던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한 1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10%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상 1,000만 원을 내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근데 일반 가세자는 그 1,000만 원의 부가세를 내더라도 1,00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1,000만 원을 내더라도 아까 0.5% 정도 1억에 이제 0.5%니까 그 뭐 얼마가 되겠죠? 뭐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 됩니다. 그렇죠. 거의 못 받는다고 보여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부가세도 안 주고 세금계산서도 안 받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소득세의 그 1억의 전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막대한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간이가세자는 웬만하면 인테리어를 안 하시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한다라고 하면은 간이가세자를 포기를 하고 일반 가세자로 좀 머물러 있는 경우로 유지를 해야 되니. 근데 이거를 사실상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희가 얘기 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케이스를 반드시 상담을 요청을 주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 대목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받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율이 굉장히 낮은 업종들도 있어요. 네네. 정말 산 거에다가 약간의 마진 붙여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가가치율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이제 인정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적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일반 과세로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죠. 예, 사업에 맞게끔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간이가세자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간이과세냐 일반 과세냐의 적용은요.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네네. 예, 그냥 간이과세 기준이 되면 간이과세 자동적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아니면 다시 또 일반 과세 기준이 되면 일반 과세 자동으로 바뀌는데요. 이제 본인이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서요.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냥 본인이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본인이 이제 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 네. 그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네네.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7월 1일자로 간이가세자로 전환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세청에서 통보를 받았을 테고요.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은 분들은 간이가세자가 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6월 30날까지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네. 사항은요. 간이가세를 본인의 의지로 해서 포기하신 사업자 네. 같은 경우에는요. 이후 3년 동안은 간이가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이 부분까지 알고서 간이가세를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간이가세를 포기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간이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네네. 3년이 지난 이후에 네네.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네. 예, 이 절차적인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실수로 좀 포기를 했다 싶으면은 뭐 폐업하시면 되겠죠 뭐. 어허, 네, 그런 부분이네요. 생각 못했던 방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모르면은 그냥 뭐 없애버리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간이가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네, 간이가세를 분명히 좋은 제도예요. 네네. 네, 많은 혜택이 가는 제도인데, 그래서 나도 간이가세 받고 싶어라고 하지만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도 있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예요. 그렇죠. 네. 네네. 간이과세 적용이 대상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같이 하나의 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면 네. 안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장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네. 둘 이상의 사업장의 합계입니다. 공급대가 네. 합계가 그 간이과세 기준이 8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이것도 안 됩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법에서 정해놓은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죠. 네. 그 중에서 뭐 강업, 제조업, 도매업 이런 업종들은 안 된다. 네. 대신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제조업은 가능한 제조업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 요건은 분명히 이제 이 사무실과 좀 상의를 해가지고 네네. 내용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규제를 위해서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 네. 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과세 유흥 장소를 네. 경영하는 사업도 안 된다. 그다음에
변호사업이나 변리사업, 네.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같이 이런 어떤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네. 집단이죠.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없다. 네네네. 네, 그게 나와 있고요. 지역 기준도 있어요. 이 지역 기준이나 아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기준, 과세 유흥 장소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이 국세청장 고시한 내용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확인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셔서 간이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부분을 보시고 또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하기를 할 사람이면 내가 세무사를 하지.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술 파시면은 안 됩니다. 일단 근데 그냥 일반 맥주 파시는 건 괜찮고요. 과세 유흥 장소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조금 아리따운 분들을 이제 모시고 하시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이가세자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전문 자격사를 뭘 하나 땄다. 그러면 간이가세자 같은 거는 하지 말고 돈을 열심히 버는 노력을 하셔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 기준이 가장 애매하시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월 이제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이 1,000만 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임대료를 1,000만 원을 내는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니? 이제 이런 이유로서 임대료가 좀 높은 지역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임대료가 8천을 거의 육박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간이가세자가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 같은 케이스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뭐 그렇게 세금을 누락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알게 모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좀 주고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국세청장님이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셔가지고 이런 업종은 간이가세자로 하기 좀 버겁다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이제 사업장별로 이제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두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두 가지를 합산을 해서 이 사업자가 간인지 일반인지 판단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자를 두 개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잘 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한 개 정도는 간이가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전신인 일반가세자를 따라서 같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제 한번 다뤘고요. 네. 이번에도 한번 다뤘고요. 많은 분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슬기로운 세무탐구에서 이렇게 슬기롭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유용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오신 도봉기 세무사님께 박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이제 저희 노력을 이제 가상하게 여기시면은 구독, 좋아요. 네,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